빌려주면 되지 않나요? 빌려줘요? 네. 미성년자한테? 네. 내가 어떻게 갚어? 이자라도 줄 수 갚겠지. 있나?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늘 새로움을 찾고 네.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를 하면서 시리즈로 영상을 찍는데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랜만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 시리즈로 갈 테마는 이름하여 가족법인이라고 하는데 네, 가족법인. 네, 뭐 법인이면 법인이지 또 가족법인은 뭐냐 이렇게 의아스러우신 분도 있고 이미 이거를 활용해서 많은 절세 전략과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법인 어떤 건지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가족법인이라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 법인과 똑같은 건데 단지 주주 구성이 거의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사업을 설립할 때 사업 초기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면 가족들에게 또 폐를 끼칠까봐 대출도 많이 받고. 네, 부담스러움을 이제 가족에게 전갈까봐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잘 됐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할 어떤 절세 전략이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이나 뭐 수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예정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법인을 활용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안 될 때는 가족이 있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잘 될 때는 없는 게 너무 아쉬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데 개인 아니고 꼭 법인으로 해야 되냐? 뭐 법인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네. 개인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가 개인이에요, 사실은. 아니, 물론 내가 벌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을 부양하고 이런 건 있겠죠. 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벌 때 세금을 절반 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반이 남았어요. 그거 나중에 자식 줄 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그때 또 절반을 내요. 얼마 남았죠? 4분의 1 남았네. 4분의 1, 25% 남았잖아요. 네. 이게 3대 가면 돈은 빵이에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되게 치명적인 3대 가면 느낌인데. 25%씩 남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빵이 된다고. 근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으로 하면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온전히 남아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80%가 남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법인이 꼭 좋은 건 아니고 네. 장단점이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법령을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은 개인일 때, 법인일 때, 네. 개인이 양도할 때, 법인이 양도할 때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짓고 세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박세무사가 고민을 해서 전략을 짜는 건데 어쨌든 법 자체도 개인과 법인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의 장점만 쏙쏙 빼가지고 일단은 가족 법인을 만들자 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시리즈로 테마별로 이제 요럴 때는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찍을 건데 네. 그냥 쭉 테마를 갖다 좀 나열을 해주시죠. 근데 현재 사업이 잘 되시는 분. 그럼 이제 소득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인이 도움됩니다. 그냥 일반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되지만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승계 구조까지 만들 수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면 일단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잘 되실 건데 네. 잘 되셨을 때 그때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서 만드는 게 먼 미래를 보고 가장 중요합니다. 네. 먼 미래도 아니에요. 1, 2년만 잘 돼 버려도 다시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시리즈에서 그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 이거 이제 부동산을 승계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저희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이분은 앞에 내용도 포함이 돼요. 부동산을 승계할 때 상속 중에서 50% 내는 그걸 줄여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소득을 또 줄여야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두 가지 고민이 있네요. 그럼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비용이. 비용이 없어요. 그냥 네.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하나는 앞으로 부동산을 사려 하시는 분들. 아까 그 처음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있는 걸 주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 때부터 있었다면 고민을 확 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만난 분들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법인으로 살 걸 이거거든요. 물론 아파트는 현재는 좀 제외입니다. 그렇죠. 주택은 세금이 법인이 너무 중과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
부동산이든 돈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족법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금 박쌤사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소득, 그 다음에 사업,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네. 다양한 어떤 절세 혜택을 위해서 법인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하면 더 효과는 커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과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겠다 하시면 상관없고요. 물론 1인 법인도 가능하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가족과 나누면 더 혜택이 커질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세대를 건너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테마적으로 이제 시리즈로 한번 정리를 하고, 사실 오늘 중심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족법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제가 볼 땐 절반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 모르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고, 이 설립에 대해서 그런 거 다 됐고 좋은 건 나도 알아.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설립해야 되는데 가족법인 어떻게 설립하냐,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설립 방법 어떻게 됩니까? 일반 법인과 똑같습니다. 그냥 주주 구성만 가족일 뿐이에요. 일단은 뭐 박쌤사 심플하게 이제 아니까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예, 법인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로 해야 돼, 유한회사로 해야 돼,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돼, 주소지는 어디로 해야 돼,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표자가 돼, 안 돼. 그 다음에 가족 주주 구성. 주주 구성에 있어서 자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고민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시면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유념을 하셔라. 네.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일단 최초에 설립할 때 가족법인의 주주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이 되겠죠. 배우자, 자녀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제 자녀가 돈을 버는 성인이면 본인의 돈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다. 근데 나는 지금부터 원대한 꿈을 갖고 얘가 컸을 때는 정말 큰 기업을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큰 자산을 물려줘야지. 네. 그러면 얘를 주주로 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주면 되지 않나요? 빌려줘요? 네. 미성년자한테? 네. 얘가 어떻게 갚어? 이자라도 줄 수 갚겠지. 있나? 그렇죠. 아무것도 줄 게 네. 없죠. 그런 경우엔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뭐 면세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냥 2천만 원으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증여세 신고를 해서 명확하게 증여했다는 걸 세무서에도 알려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족법인이 언젠가는 부동산이 됐던 어떤 수익이 됐던 이제 자산이나 수익 구조가 커질 건데, 네. 정말 그 수익의 뭐 20% 30%는 우리 미성년 자녀 건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갈 만한 합당하게 참여를 했느냐라는 증빙이 나중에 가서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박세무사가 얘기했지만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자들의 모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의 잣대가 엄밀히 보기 때문에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맞추실 거는 맞춰놓고 가시라는 거고요. 일단은 뭐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 다음에 뭐 미성년 혹은 자녀가 포함됐을 때 자본금은 어떻게 출처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네. 각각의 상황이 다르시니까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특수관계자 이런 세법의 적용 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했잖아요. 네, 이 표현을 들으시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가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가족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혜택이 있는 곳에 의무와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만 지켜 가신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몇억, 몇십억의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